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에 어디를 봐야 될까요? 변동성 큰 시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중심 딱 정해보시죠. 두 분 모셨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한 PB팀장 인사 먼저 나눌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중동 이슈 계속 안고 있는 이 중에 저희 실적도 빠르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까지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오늘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반도체로 시작을 할 거고요. SK 하이닉스 올 1분기 영업이익 37조. 시장 예상치 상단에는 조금 아쉽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초반에 좀 버티는 힘도 있었거든요. 고점도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고개가 꺾였습니다. 120만 원 선 언저리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죠. 자, 삼성전자는 오히려 그 이후에 좀 오른 모습이 오전에 나왔고요. 자, 먼저 이 수치 영향력 컨콜의 포인트 먼저 잡아보고자 합니다. 투톱에 오늘 좀 중심을 많이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SK 하이닉스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컨콜까지 11시 반 이후 이제 소화를 다 한 구간입니다. 저희 뭐 이제 삼성전자 30일 날 콩콜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수치는 다 확인을 한 거잖아요. 네. 오늘 장중에 SK 하이닉스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구간에서 약간은 꺾였다, 약간은 주춤하다 이게 포인트이기도 할까요? 콩콜의 내용들 조금 영향을 줄 만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정리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실적 좋은 종목이 미리 반영되면서 쭉 달리다가 좋은 실적 나오니까 그냥 그다음엔 what 이런 모습들이죠. 네, 약간 세론 같진 않지만 세론 같은 너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세론이에요? 네. 세론이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이상 못 가니까. 근데 일단 하이닉스가 못 가서 삼성전자가 올라온다 뭐 그런 거보다 뭐 이제 여러 작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왔다고 보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보여줄 내용들을 이번에 또 컨코어를 통해서 좀 나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내용 중에서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거는 네. 뭐 앞으로 수요가 넘쳐난다 이런 것들 다 좋긴 좋겠는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LTA 관련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근데 고객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가격은 안 중요하고 물량부터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상승 여력을 아직 다 반영을 하이닉스는 안 한 거네요. 이제 슬슬 이제 그렇게 반영돼 가겠죠. 뭐 이렇게 급하십니까?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네, 그렇게 돼서 나오는 과정들을 지켜가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현금으로는 100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예전에 투자할 때 돈 없어서 막 좀 여기저기 했던 그런 회사 아니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정도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이제 주주 가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다는 얘기들이 아마 앞으로도 올해 계속 펼쳐질 얘기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것은 실적보다도 실적 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가는 구간들 이걸 더 많이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도 궁금해요. 대표님, 가격적으로 이 라인대에 대한 부담도 시장이 느끼고 있을까요? 내릴 때는 빌미를 좀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흘려보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어제 나온 공시들 좀 봤어요. 경영진 쪽에서 150억 규모의 자사주 받는다라는 공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주당 받는 가격이 122만 4천 원입니다. 통상 시장에서 고점에서 임원들한테 자사주 주식 매수 선택권 카드를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 이 122만 4천 원을 고점으로 여기는 단기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는 건 아닌지도 한번 살펴주세요. 너무 숫자에 그렇게 단순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임원들도 좀 돈 좀 벌어야죠. 거기다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더 올라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게 되면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묵직하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 네.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좀 부담이 좀 있었었죠. 그러다 보면은 한 115만 원대 정도쯤에서 그 정도까지 큰 부담 없이 뭐 눌림목 아니면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받고 다음으로 이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그대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서도 다른 쪽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엔비디아에서도 얘기했듯이 엔비디아가 이제 800kV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전력 계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전력 반도체가 가장 필요하게 되고 그쪽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전력 반도체 핵심 주자는 DB 하이텍,
이 정도 PMIC 쪽에 강자다 보니까 이런 네. 쪽으로 지금 약간 뉘앙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요게 바뀌는 흐름들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나라 전력 반도체 쪽에 대한 동향들도 좀 체크를 해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랭킹5에서도 전력 반도체 쪽 꿈틀꿈틀 거린다라는 점 언급을 드린 바 있죠. DB하이텍 오늘까지 연속성 나오네요. 전력 반도체까지 보자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하이닉스 이야기와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황 팀장님 오늘 계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주춤. 그리고 오전에 실적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서프라이즈 실적이 아니라 약간 서프라이즈는 아닌 하이닉스 실적에 삼성전자가 고점은 그 시기에 공교롭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여기에서 좀 의미하는 바도 있을지 궁금해요. 결국은 증권사들이 HBM만 추정하는 걸로는 어느 정도 컨센이 맞았는데 그 외에 레거시 쪽은 컨센을 잘 맞추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볼 수 있다라고도 얘기될까요?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영역과 네. 예상 불가능한 영역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HBM은 하도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해서 하이닉스의 이번에 그 실적은 많이들 어느 정도 적중한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컨퍼런스 콜에서 좀 세부 데이터들을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레거시나 낸드 쪽 반도체까지도 있다 보니까 또 네. 파운드리 쪽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기대치가 낮았는데 실적이 잘 나왔던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의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치로는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요. 이제 여기 어느 정도 확인했으니까 한번 차익 실현하자라는 컨센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나 그저께 올라오지 않았다면 조금 세로 나올 확률이 좀 적었겠지만,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분위기가 안 살 수가 없는 분위기였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발표하고 빠지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할 건데. 네. 과연 거기서 캐펙스를 얼마나 또 더 대규모로 늘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제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대규모 투자들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실적도 어느 정도 예상 범위 가능한 부분들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최근에 한 달, 한 보름 정도 올라왔던 상승률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오늘이야 뭐 조금 시장의 수급이 좀 급격하게 내려오고 변동성이 큰 날입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되면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3말 4 중순까지 좀 암전했을 때는 종목이 완전히 좋았잖아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장이 좀 또 오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장. 네. 오늘도 보면 바이오가 갑자기 또 올라오잖아요. 그런 정도의 빠른 순환매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력 섹터라면 오늘 빠질 때 오히려 조금 비중을 늘렸다가 또 급등하면 좀 팔고 그런 식의 매매 전략이 당분간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결국은 두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세부적인 종목별 발표인데 대부분 아마 IT 쪽은 다 좋을 걸로 보이거든요. 또는 1분기가 안 좋더라도 2분기, 3분기까지는 좋을 거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팔고 도망가자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관의 운용력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주식을 다 팔고 주식을 안 할 때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생각을 아마 더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조정은 뭐 조금 아픕니다만 그냥 버티셔야 되는 조정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팔면 다시 못 살 것 같다라는 심리가 우선한 시장이라는 점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팀장님, 삼성전자의 세부 실적도 언급 포인트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30일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투탁 가운데 조금 더 눈길을 준다면 삼성전자가 포인트가 될지. 그리고 현재 보니까 외인 비중이 49%더라고요. 중국 증권사도 이제 삼성전자 커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11월에는 52 정도까지도 갔습니다. 이 지분율을 보면서도 어느 정도 힌트 얻어보는 그렇죠? 것도 괜찮은지. 네. 전자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춤하고 변동성이 있어도. 그렇죠. 네. 이제 여기서 환율이 조금 더 진정되고 변동성만 좀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와도 이상할 구간은 아닙니다. 또는 글쎄 여기서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외국인의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도 최악의 상황을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 향후 보여줄 실적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조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구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구간 한 번 더 기억을 해둘게요. 그럼 큰 틀에서 AI 사이클에서 우리가 주목도 높았던 대형주 하나 더 볼게요. 김민수 대표님, 그러면 삼성전기 중심으로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는 일단 투자 주의 딱지가 붙어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도 주춤, 기판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걸지 이렇게 숨고르기가 나오는 타이밍을 또 한 번 기회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판은 워낙 차곡차곡 많이 올라와서요. 오늘 삼성전기 중심으로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냥 가장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게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괜히 승질이 나죠. 예. 암이죠. 네. 어제까지 80만 원 동안 넘었던 게 내 본전입니다. 76만 원은 어제에서 빠진 거예요. 손해본 느낌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런 쪽인데 이게 그대로 바로 다이렉트로 쭉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70만 원대, 73, 4만 원대 안쪽까지 한번 조정이 들어오고 가는 게 좀 더 건전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가장 또 오늘 보니까 또 LG노텍이 또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에서 또 아침엔 부각을 받았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과정들이 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보여지는 시간의 동향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본다고 하게 되면 미국도 좀 빠르게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잘 나왔다고 평가되는 테슬라마저도 고점에서 좀 흔들리면서 시간외로 하락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러고 있고 일본 시장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 고점 딱 경신했다가 다 우르르 밀리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은 약간 매물 좀 소화하겠다라는 분위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주도주가 쉰다 그러면 자리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근데 자리를 찾아보는데 고점에서 이제 쉰다라고 하는 첫날 기회가 되니까 사야지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점에서 한번 약간 이제 쉰다는 신호 나오고 그럼 보통 3일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내에 어느 정도 좀 패턴 맞고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면서 이제 좀 살 때 됐나 이렇게 보시면서 자리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좀 넘어가서 좀 보긴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주도력을 가진 쪽 대표님 IT 업종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은 반도체로 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서 최근에는 IT 안감 부품주도 같이 가서 여기도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거 먼저 살짝 정리해 주세요. 네, 반도체는 아직도 없으시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충분하시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 외에 기판 쪽 있죠? 네. 기판 쪽은 뭐 이젠 그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냥 이쪽들도 한번 기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만 쪽에서 먼저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고요. 관련된 업체들이 저희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익 실현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도 이제 약간 좀 묵직해지겠네라고 하는데 그럴 때 딱 말씀드린 거 첫 음봉 다음에 3일 그쯤에서 큰 이상 없다 그러면 그때 추가로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그냥 가야 되는군요. 하나만 그럼 더 짚고 갈게요. 워낙 움직임이 드라마틱하고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와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구간에서 9% 후퇴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반부터 밀리긴 했어요.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영업이익가 같은 경우는 사실 흑자입니다. 비수기에도 OLED 실적 개선 신호가 나오긴 했고요. 예상치는 하회했지만 그래도 흑자라는 키워드가 찍히긴 한 상황입니다. 황 팀장님 오늘 어떻게 봐야 돼요? 반도체는 증설한다, 뭐 투자한다 그럼 환호하던데 OLED는 이 실적 발표 전날에 나온 1조 투자 이것 때문에 시장의 의구심이 커진 걸까요? 오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도 뭐 세론이라면 세론일 수 있고요. 아, 그 투자 모멘텀도요? 그렇죠. 네. 지금은 그리고 좀 일단은 한국 시장 특징상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좀 과하게 오르면 정말 그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다 특히나 요즘 많이 올랐다 보니까 세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IT 섹터 쪽에서는 디스플레이는 우선순위 좀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온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은 뭐 이런 기대치로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운 구간일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 방금 많이 올라오고 나서 3일 뒤에 정상 없으면 다시 간다. 뭐 그 전략이 딱 하면 사실 이 종목도 좋은 위치대에 있습니다. 돌파를 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라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나.
네, 그렇게까지만.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우선해서 해주셨죠. LG 디스플레이 2시부터 컨퍼런스 콜 진행된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강한 쪽 이슈가 있는 쪽 두 번째 키워드로 만나볼까요? 오늘은 인프라 쪽으로 좀 핵심을 잡아볼까 합니다. AI 특수 GE 버노바. GE 버노바라는 이 미증시에서의 흐름과 연동해야 할까요? 김민수 대표님, 워낙 여기서 실적이 좋았고, 뭐, 가이던스 다 좋았기 때문에, GE 버노바 뭐, 교류를 한다, 뭐, 이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색채가 비슷한 게 간다라고 보면 될까요? 오늘, 가스터빈,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송전, 변압기, 이쪽이 특히 강하더라고요. 오늘 단일 연결고리예요? 아니면은 뷰가 이쪽으로 더 강화될 거다라고 저희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AI 쪽의 인프라와 관련된 쪽들이 다시 실적이 확인되다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해서 강하게 들어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버노바는 뭐 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지금 LNG 복합 화력부터 원자력부터 이렇게 쫙까지 다 펼쳐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지금 우리가 잘하는 거 가스터빈 쪽으로 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도 그러면은 그렇게 쇼티지가 날 정도로 가격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공급할 수 있는 회사 두산 에너빌리티 또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고 게다가 또 이제 송배전 관련된 얘기들도 같이 있는데 이번에 또 대통령이 베트남 가셔서 또 얘기 나왔던 것들 또 전력 산업과 함께 또 손을 잡겠다라고 해서 원자력이나 또 전력 관련된 계통들을 또 같이 MOU 관련된 쪽을 LOI였나요? MOU였나요? 아무튼 맺어서 맺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 기회가 좀 더 열리는 관정들 그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일단 만약에 이게 체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말고 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더 확장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은 다 알고 있는 사실들 쪽에서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사요 팔아요?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12만 원대가 또 단기 좀 저항대가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또 그냥 돌파하겠지 해서 그냥 밀고 가기는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수익이 많이 나셨다라고 하게 되면 잠깐 좀 줄였다가 다시 한 번 더 조금 좀 주춤했었을 때 사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는 하고 있지만 이쪽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 그리고 또 전력 설비 이쪽 전력 계통들은 이제 또 뭐 이번에 그 중동 사태가 끝나고 나도 할 일이 많은 쪽으로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는 게 좋겠다. 그래야 더 많이 갈 수 있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은 그냥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큰 뭐 어떤 수익 많이 나셨고 그냥 좀 어떤 특별한 변화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베트남, 뭐 유럽 쪽에서 추가적으로 SMR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는 시점, 뭐 하반기가 될 거다, 뭐 초입일 거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까지 계속 홀딩이 아니라 일단 끊어가는 걸 추천해 주시는 걸까요? 끊어가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래 다음에도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가 수익이 많이 나 있다. 여기서 뭐 5% 10% 조정 나온다고 하더라도 야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내가 좀 수익이 났는데 이것도 조금 좀 끊었다가 다시 싸게 사보고 싶다라고 하는 매매하는 정도는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쪽이지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죠. 맞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게 가장 어려워요. 타이밍과 비중이.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건 길게 갈 참 오래 들 상이야 그렇게 되면 그냥 길게 가시는 게 좋겠고 근데 약간 손맛도 느끼시겠다 그러면 짧게 부분 비중은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완전히 놓지 말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전력 설비 전선 쪽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볼까요? 황 팀장님, 오늘 장 초반에 LS 일렉트릭 중심으로 변압기 쪽도 강하고요. 뭐 전선, 전기 일제히 다 움직였어요. 이 종목은 미리 실적 수차례를 공개해서 서프라이즈를 안긴 쪽이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전선, 전력, 변압기 쪽은 실적 다 고루 발표하고 넘어가는 시점까지 그대로 쭉 가져가도 돼요? 아니면 오늘 오전 대비로는 좀 여기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일시적으로 고점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IT 밀리니까 같이 그냥 시장 같은 모험이라고 영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여전히 끝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바라서 사실은 뭐 특별히 세울 게 없어요. 계속적으로 전선과 전력기기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질 상황인 거라고 봐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온전 움직이는 부분들이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을까? 이 캐펙스 투자 고점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점 전에 밀리겠죠, 주가는. 근데 아직까지는 아마존에서 들어갔던 것처럼 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라도
계속 캐펙스에다가 돈 계속 집어넣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 빅테크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캐펙스 투자에서 밀리면 향후에 주도권에서도 밀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에이전트만 신뢰로 보더라도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AI 에이전트가 있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4개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됐잖아요. 뭐 다른 뭐 유명한 AI들이 많았지만 이제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XAI, 챗GPT 4개 정도로 재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투자를 못하고 밀려나 버리면 이제 업계 자체에서 2순위로 후발주자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돈을 계속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요. 그러면 반도체 마찬가지고요.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 주식을 팔 수는 없겠죠. 지금 끝까지 봐야 되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AI 중심으로 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도체 실적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선을 다음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어제부터 여기에도 AI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가 붙긴 합니다. 지금 조선을 본다라고 한다면 뭘 봐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많이 그동안 소외됐기 때문에 어제부터 우리가 조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 실적, 키워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볼 타이밍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삼성중공업을 네. 플로팅 데이터 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예. 떠 있는 거죠, 그냥. 네. 그러면 FLNG 모멘텀 플러스 여기도 데이터 센터 가져가는 거네요? FLNG 앞에가 네. 플로팅. 아, 그렇군요. 예, 그겁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죠? 아니, 예. 너무 좋았어요. 아, 예.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21일부터 23일까지 워싱턴에서 데이터 센터 컨퍼런스가 열려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거기 참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플로팅 데이터 센터다라고 하면서 그 개념을 보여줬고, 그리고 딱 작년 10월 달에 오픈 AI와 함께 플로팅 데이터 센터 관련된 LOI를 한번 또 맺은 적이 있거든요. 삼성중공업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부각되면서 잠깐만, 그러면 해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강점들, 뭐 여러 가지 또 지금 에너지를 추구하는 것과 또 냉각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는 쪽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또 강하게 이어가는데, 이거는 뭐 그냥 아직 벌어지지 않은 거고 구체화되지 않은 건데 모멘텀이 갖다 붙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이 실적도 괜찮고 이런 모습들까지 밸류를 갖다 붙는 과정들이 보여지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실적 이번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환율이 저 정도인데, 그래서 잘 나오는데 2분기는 아마 조선업 쪽으로는 다 같이 약간 슬로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1분기 나오는 실적 가지고는 한 번 더 레벨업은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탄력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조선 쪽은 뭐 만약에 실적 기조를 보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줄였다가 2분기 때 다시 뭐 늘리는 것도 좋은데, 일단 지금은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터는 이미한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시장에 관심 몰리고 있는 조선 쪽이긴 하죠. 계속 이어가 봅니다. 황 팀장님, 저희 앞서 삼성중공업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전에는 HD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뭐 엔진까지 연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AI가 붙였을 때 모멘텀을 본다면 조선 뭐 기자재 쪽은 엔진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대형사 중에는 어디를 기준점으로 팀장님은 보고 계세요? 원래는 현대중공업이죠. 네. 예, 기존 것과 군함 이슈까지 같이 있는. 예, 근데 아마 종목별로 아마 밸런스를 맞춰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사실 제일 재미없었던 게 삼성중공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또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LNG 모멘텀이 또 붙다 보니까 대미 투자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이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반대로 가장 덜 간 건 또 하나오션이에요. 네. 예, 군함 모멘텀이 사실 강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오션이 군함만 하느냐, 사실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키 맞추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오션 쪽으로 관심을 더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도 훨씬 더 가끔은 과거에 더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만 이제 조선 3사에 대해서 뭐 이것도 또한 삼성전자 아니 하이닉스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탑픽으로는 현대중공업이나 여전하지만 개별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또 개별 이슈로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분명히 좋을 거고 수주도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사실 조선주는 작년 한 10월 정도부터 10월 말 정도죠. 그때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고점 나고 나서 지금 5달, 6달을 좀 쉬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기간 동안 주가는 빠지지 않고 옆으로 계속 쭉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두 종목씩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제 조선 기자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는 못 갈 이유는 실적 생각해 보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쉬었고 네. 기간 조정 거쳤으니까 다시 한번 네. 볼 때라는 포인트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쉬었던 곳은 반드시 체력이 든든하면 다시 가게 되나요? 모멘텀도 같이 있다면요. 자, 오늘 제약바이오의 장중종 움직임에 주목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정부가 3천 스탁 목표 밸류업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들 솔솔 들리면서 그렇다면 연기금이 이쪽을 들어온다. 어디를 볼까? 제약바이오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더 시작해서 커질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기술 수출 여기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연기금 쪽에서의 흐름을 본다면 AI나 이렇게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중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거든요. 한번 이야기 구체화해보죠. 황 팀장님 이어가 볼게요. 앞서 제약바이오도 장중에 움직였어요. 장중의 변동성이 네. 상당합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연계금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수급 코리아 밸류 지수에 오른 지금 케어젠과 같은 종목이 잘 가기도 하니까 이런 수급적인 모멘텀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측면 있으실까요? 지금 좀 빠릅니다. 바이오는요. 너무 빨라요? 네, 저는 바이오 아주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빠르다는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라이센스 아웃이 나와야 됩니다. 네, 시장에서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러려면 분위기 조성이 돼야 돼요. 수급이 바이오 섹터로 돈이 좀 들어오려면 이제 그런 라이센스 이런 학회 모멘텀 가지고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돈을 버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학회는 말 그대로 향후에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돈을 벌겠지로 과거에는 움직였는데 지금은 모멘텀도 있고 돈까지 잘 버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금리 환경도 썩 좋은 환경은 아닌 상황에서 바이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보면 반등 주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바이오 오늘도 잠깐 반등하고 바로 윗골이 달리고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섹터가 안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바이오는 결국은 대형 바이오들의 결국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제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다만 기다리면 오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미리 지금보다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굳이 싸게 사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보초를 설 필요가 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음 학회까지도 기다려야 된다는 네. 이야기가 네.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요. 5월 말에 또 학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급 모멘텀과 더불어서 갈 타이밍들 저희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윤수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결국은 이 안에서 수급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삼천당 제약의 추가적인 하락, 여기서 나오는 신뢰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약 어떤 시선으로 일단 봐야 되는 건지 짧게만 정리 먼저 부탁드려볼게요. 네, 그럼 연기금이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삼천당 제약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사는 이게 거죠? 이제 문제보다 그게 좀 이슈화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모습들이 삼천당에서 확인돼야 그다음부터 다시 삼천당 제약이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패시브도 그렇고 액티브도 그렇고 다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화인데 그래도 잘 버틴다라고 해야 잘 버티는 종목 그리고 잘 버티는 자리에서 이제 턴하기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직은 지금은 그냥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사기는 사야 됩니다. 언젠간 돌아옵니다. 근데 삼천당 제약 때문에 눌렸던 게 폭발할 겁니다. 그게 어떤 시그널로 갈지 이걸 한번 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쪽에서 고개를 먼저 들기 위해서는 에코프로빔이 1위, 2위 종목이잖아요. 2차전지 오늘은 좀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이쪽에서의 실적신 지나면서의 레벨업이 1차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까요? 2차전지랑은 또 다른 얘기죠. 또 별도예요, 다른 이거는? 얘기죠. 예, 그리고 물론 시총이 다시 1, 2위짜리까지 들어오긴 했지만 그게 변화가 들어가면서 끌고 가는 것들은 아마 섹터를 끌고 가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에코프로빔이 움직인다고 해서 코스닥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다는 건 아마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색깔이 바뀌는 거와 봐야 될 것 같고 예, 바이오가 움직이는 거는 그때는 이제 질이 완전히 좀 바뀌면서 코스닥이 움직이는 것 같고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는 일단은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예. 맞아요. 네. 조금 더 분명한 신호 나오면 또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하죠. 자, 실적으로 마지막 키워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으로 크게는 묶어봤어요. 1시 저희 오프닝하면서 현대 글로비스의 실적 나온 이후의 흐름들 좀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컨퍼런스 콜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글로비스와 함께 더 주목도가 높은 것은 사실 현대차입니다. 지금 기다리는 구간에서는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전 대비로 했을 때 오늘 반전이 있을까요? 2시 10분부터 컨퍼런스 콜 진행됩니다. 기다리는 중에 저희 어떠한 전략 유효한지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황 팀장님, 저희 아무래도 글로비스보다는 현대차 중심으로 이야기를 지금은 해야 될까요? 1.6%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안 좋을 건 시장이 모두 지금 알고 있다? 뭐 어느 정도 감내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면서 미래 먹거리 나오면 분위기 전환도 가능할까요? 근데 미래 먹거리긴 한데 네. 아직 돈은 못 벌잖아요. 아, 희망으로만으로 네. 힘들어요? 네, 지금은 철저하게 희망으로만은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로봇 산업 되는 거 맞고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의 컨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로봇주 지금 일단은 1월달, 2월달에 대량으로 로봇 섹터로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실적 시즌 들어오면 당연히 로봇주들은 실적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섹터 전체적으로. 결국은 올라가려면 로봇주에 대한 섹터 액션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실적 보고 나서 결정해도 전 늦지 않다고 보고요. 뭐 지금 사서 다행히 로봇 이슈가 불어서 현대차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미리 사서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의 당연한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 들어가서 고생, 지금은 뭐 배당이든 기본 실적이든지 간에 가지고 있으면서 버티시는 구간은 맞아요. 근데 뭔가 지금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뭐 며칠 안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거 확인하고 더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모멘텀이 나오려면 하반기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1월 달, 2월 달에 이 이슈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이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그 관련된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조선주 6개월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관련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사면 안 된다라기보다 싸게 사서 기다리는 구간은 맞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와도 연동해서 봐야 되니까 오후에 지금 다시 한번 저점 찍고 코스피 지수가 조금 전에 플러스 전환을 했거든요. 그 의미도 있을지도 같이 감안해서 볼게요. 현대차 잠시 후에 2시 10분부터 컨퍼런스 콜 시작되고요. 코스피가 오르는데 삼성전자 역할이 크긴 해요. 지금 2% 오릅니다. 대형주가 다시 갑니다. 지수가 다시 빨간불입니다. 이 중에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타이밍상 괜찮을 수도 있을까요? 기대감의 영역에서 2시 이후, 지금 전에 기회비용 앞서 언급 나왔는데 생각한다라고 하더라도 기회 잡아도 될지 한번 대표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별로 안 좋을 거고 수익성 안 좋을 거고 그거 가지고 팔라고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예, 일단 이런 때 흔들린다 그러면 사야죠. 오히려 사는 게 맞는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사느냐 조금 뭔가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로봇 쪽이 돈을 못 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선점 안 하게 되면 피지컬 AI에서 밀립니다. 그것도 아마 어제 나온 얘기 특히 육군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우리 좀 들어와도 군에서 활용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비밀 서약 관련된 쪽에서 노 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누가 먼저 로봇 쪽에 대한 정권을 잡느냐 이것도 앞으로 중요한 패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쪽들은 실적 안 나온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잘 봐서 사놓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방향성에 나오는지 컨퍼런스 콜에 나오는 이야기들 잘 저희가 모아서 분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내용까지 꼭 확인 오늘 해주시고요. 두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 황현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